에서 굉장히 유명한 잔이에요. 이 밑에 보면 약심진장이라고 한자가 이 낙과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건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해서 청화백자라는 거거든. 그냥 이런 것들은 백자. 푸른색으로 그림 그린 건 청화백자. 이것도 찍으셔야 돼. 약심진장. 청나라 때 고갱을 뭐라고 하지 발견한 뒤로 거기에서 나온 준이 광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준이를 뭐라고 하지 따라가지 못해.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원석을 채광을 해서 그걸 노천에다가 수십 년을 풍화를 시켜야 돼. 풍화를 시킨 뒤에 그걸 자잘하게 깨서 연막에다 갈아서 아주 고운 입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운 입자를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통풍이 되는 응달에서 4년에서 6년을 발효를 시켜야 돼. 이 흙을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켜서 발효시키면은 그 안에서 뭐랄까 불순물들이 다 썩는다고. 썩으면서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근데 공간이 생기면은 이 그릇을 만들면 그게 툭 터져버려. 구웠을 때. 그래서 그걸 이 떡판에 올려놓고 매로 쳐요. 매로 치면은 이 흙이나 밀가루나 치면 칠수록 쫀득쫀득한 점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옛날 그 불의 여인 정이 그 연속곡 있었잖아요. 그 뭐라 풍신수기 나오는 그 연속곡 불의 여신 정이라는 연속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도자기를 서로 이제 누가 잘 만드는가 시합을 해.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작품을 만드는데 이 아가씨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가. 그냥 아무데나 흙 파다가 쓰는 게 아니라 산을 막 뒤집고 다녀. 가지고 반드시 한 1m 이상을 파야 좋은 흙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파가지고 아주 밀가루처럼 고운 뭐라고 하죠 흙을 파서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자기 집에 와서 거기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흙을 부여놓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그것을 쫙 펼쳐요. 펼쳐놓고 맨 가에부터 이 발로 밖으로 밀면서 쳐대요. 발로 그래가지고 빙빙빙 돌아가지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가 한 가운데 딱 들어오면 다시 또 밖으로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 할수록 흙이 우리가 물레 뽑을 때 그냥 흙 갖다 하면 뚝뚝 떨어져 버려요. 물론 점성이 있긴 있어도 쫀득쫀득한 점성이 없어. 그걸 점성을 뭐라고 하죠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발로 이렇게 밟았어요 옛날에. 근데 중국 의흥에서는 이걸 떡판에 올려놓고 발효된 흙을 매로 쳤어요. 쳐가지고 우리가 인절미 만들 때 보면 알잖아요. 찹쌀 쪄가지고 떡판 위에 놓고 이렇게 치면 칠수록 이 점성도 좋아지고 곱게 되잖아요. 똑같은 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포도 없애고 점성도 좋게 만든 그 흙을 다시 또
응달에서 1년을 발효시켜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흙 한 줌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걸 이제 도자기 만드는 이 도예 작가한테 팔아먹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름 있는 작가가 만든 의흥자사 하나는 실 중량에 금값하고 버금간다. 그 정도로 비싸고 귀한 그 의흥자사예요. 요즘 그 길거리 막 저기 뭐, 뭐 뭐지 그거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의흥자사가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든 것이 의흥자사예요. 공부다법. 이 공부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열중해 가지고 그 배우는 거 그걸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와서 내가 책 보고 그 뭐라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읽고 그 하는 것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 공부라는 중국말의 뜻은 어떤 일에 몰두해서 하는 작업, 그걸 공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 자체를 공부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림사에 가면은 무술연마 하는 게 있어요. 무술연마도 그 사람들은 쌈 자르기 위해서 이게 무술연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무술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소림 공부라고 해요. 근데 공부가 중국 발음으로 꽁푸예요. 꽁푸인데 서양 사람들이 꽁푸 듣고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 쿵후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무술 하는 것을 쿵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중국 발음 꽁푸인데 꽁푸를 갖다가 그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쿵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온갖 정신을 몰두해서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공부라고 해요. 그런데 왜 차 한 잔 먹으면서 공부를 하냐?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한 잔 먹는 게 이제 차인데, 실제로 이제 옛날 이제 당나라 중엽의 유구 선생이 다경이라고 책을 쓰면서부터 차가 하나의 독립된 정신문화로 발달을 해요. 그 전에는 그 쓴바귀 도라고 해가지고, 쓴바귀 도 생각나죠? 밑에가 차다짜고 위에가 도자야. 원래 당나라 유구 선생 이전에는 차를 표시는 글자가 전부 이 도자를 썼어요. 도자를 써는 도자라든가 이거 명선할 때 두물차 명 해서 저것도 이제 차를 가리키는 말인데 두 번째 따는 차를 명이라고 하고 첫 번째 따는 차는 차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 설, 순 여러 가지 차에 이 차를 가리키는 말들이 지방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쓴 글자가 이 도자예요. 옛날 문헌들에 차를 가리키는 글자가 이 도자를 많이 썼는데, 유구 선생이 서기 780년에 다경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도자를 차다자로 바꿨어요. 그러면서부터 도자는 없어지고 차다자가 지금까지 1300년간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쓴바귀 도가 우리가 차입 씹으면 막 쌉싸하니 그 뭐지 떨고 쓰고 막 그러거든요. 생잎 씹어봤어? 그래서 내년에 이 제달 실습은 꼭 가봐야 돼. 생잎도 씹고 근데 그 이제 차를 따면서 그 이제 갈증 나고 피곤하고 그럴 때 매매 뾰족 나온 거 여린 싹 이렇게 딱서 먹으면은 여린 싹도 아미노산이 많은데도 쓰고 떫은 맛이 강해요. 그게 원래 차의 그 성품이에요. 쓰고 떫으면서 냉한 음식이 차의 본성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천 몇백 년간 내려오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이제 제다 방법이고 그 제다 방법에 따라서 6가지로 우리가 차를 분류를 했고 6가지 알죠? 네. 녹차, 우롱차, 홍차, 백차, 흑차, 그리고 황차. 다 잊어버렸어? 저 1년만 했어. 이제 설명을 조금만 간단히 하고 예. 이제 차를 먹여야지. 그래서 이제 그 유구 선생이 뭐랄까 다경을 지으면서 왜냐면 이 다경이라는 책이요 유구 선생이 22살에 시작해서 그 25년 동안을 책을 써요. 그게 그냥 대충 요즘 이제 채왕왕 쓰는데 뭐 몇 달 걸리고 뭐 이제 많이 길어봐야 몇 년 걸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25년을 그러니까 신농 본초경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 뭐 화타가 쓴 책에 대한 내용, 뭐 편작이 쓴 내용, 뭐 수없는 많은 그런 자료들을 전부 섭렵을 하고 거기에서 차에 관계되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뽑아요. 그리고 실제로 4년간을 중국 그 넓은 지역을 그 산 넘고 강 건너서 차밭을 답사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차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차를 만들 때 쓰는 도구, 그리고 차를 먹을 때 사용하는 기구, 그런 것들을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제갈공명이가 그 남만을 치기 위해서 귀주성을 노수를 건너서 운남성을 들어가는데 그때 병사들이 풍토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꿈에서 어떤 신선이 차를 끓여서 먹이고 차물로 눈을 씻기면은 눈병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있던 지팽이를 꽂았어. 꽂으니까 그게 막 차나무가 돼가지고 막 크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뭐라고요? 갑자기가 아니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큰 차나무가 됐어. 그래가지고 차잎을 따서 그걸 끓여서 먹이고 눈을 씻겼더니 눈병이 다 났었다. 이건 그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갈공명의 그 유명한 출사표라는 그 표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전설이고 거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귀주성 노수를 건너서 운남성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출사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때 꽂아놓은 지팽이가 차의 원조라고 해서 지금도 운남성 소수민족 중에 남나산 일대에 있는 원주민들은 제갈공명 생일날 공명제를 지내요. 차의 시조로 차나무를 그 사람이 심어줘서 우리가 차로 인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해가지고 그 차의 시조한테 제를 올리는 공명제를 올려요. 근데 그건 이제 전설이고, 그만큼 이렇게 차가 그 뭐랄까 이제 운남성은 그때는 그 유비가 그 사천성 일대를 그 옛날에는 촉이라고 했어.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촉오 그래요. 그 촉나라. 촉하니 지금의 사천성이에요. 사천성 그 일대가 이제 유비가 거느린 땅인데, 사천성 넘어가면은 운남성이에요. 그래서 운남성 원주민들이 그 옛날에는 남쪽에 있는 오랑캐단에서 남만이라고 했어. 남만들이 자꾸 국경을 침입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못 살게 한 게 이제 제갈공명이 시켜서 그걸 정벌을 하고 이제 유비가 명령을 내려서 그 뭐랄까 운남성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출사표라는 유명한 문장을 제갈공명에서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뭐랄까 나라를 뭐랄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눈병을 그 고사하고라도 갈 수가 있는데, 유비는 차를 조사하는데 그 막 험난한 데까지 갈 수가 없다. 유비가 사천성 귀주성까지 다 다녔는데 운남성을 안 갔어. 그래서 옛날 유비란의 그 유구가 서기 770년경에 유비가 만약에 거기를 가서 운남성의 그 차나무 형태를 봤더라면은 1300년 전에 중국의 차의 본고장이라고 그 이제 뭐랄까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100년 동안 영국의 전 세계 차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차는 자기 식민지인 인도가 원산지라고 자기 식민지 그 백성들한테 다 설명을. 차는 원래 인도에서 나서 인도의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파노라 하고 이제 그래야 권위가 쓰잖아. 원래 차는 중국의 원산지인데 그게 몇 년도에 아쌈 쪽으로 와서 뭐 그렇게 하자면 원주민들이 안 믿잖아. 그게 그제 1993년도 이전까지는 영국의 국제 뭐 식물학 그 학자들 사이에서 영국 아쌈 지역이 차의 본고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3년도에 중국 운남성에서 세계 보이차 학술 세미나 제1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발표한 것이 이 차나무예요. 요게 이제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1000년 된 차나무인데 높이가 11.8m예요. 그래서 이 차나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우표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제가 100장을 가져왔는데 아마 지금은 엄청 올랐을 거야. 1993년이니까 벌써 26년 됐잖아. 왜 운남성에서 저 차나무를 중시했느냐? 1960년대에 그 1700년 된 차나무를 발견하고, 그 뒤에 1885년에 진원이라는 데서 2700년 된 차나무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1700년 된 차나무 그 뒤에 인간이 최초로 심었다는 그 남나산에 가면 제갈공명이가 이게 꽂아 나왔던 그 처음으로 재배한 차나무가 남나산에 있는데 그 수령이 800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 1000년 된 차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23년.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이 나무 수령을 하면 잘라야 돼요. 아주 나이테리 씌었어. 근데 요즘은 입사하고만 딱 컴퓨터 넣으면은 DNA 뭐 그걸로 그 나이고 뭐시고 다 나온대. 그래서 딱 해보니까 이 과학자가 놀란 거야.
어떻게 이 나무 한 나무에서 야생성 DNA와 재배차나무 DNA가 같이 있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건 과도기형 차나무다. 야생 차나무에서 인간이 심은 재배 차나무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또 그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나무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차나무를 사러 왔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고 우리한테 팔아라. 일본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이 운남성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나무가 되는데 팔아먹었어. 결국 안 팔았는데 이 차나무를 위해서 운남성이 차나무 원고장이라는 것이 뭐라고 세계 식물학자들한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 아쌈이 차의 본고장이 아니라 운남성이 본고장이에요. 근데 그 이제 유구 선생이 당나라 때 운남성을 못 가봐가지고 운남성에 오래된 차나무가 있는 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방법, 차나무의 특성 그런 것들을 전부 책을 쓰는데 자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장에 나누어서 1장은 차의 근원부터 거기 보면 그 차는 원래 남방의 아름다운 나무라 해서 아름다울 가 나무목 가목이라 해서 그런데 뭐랄까 그 신농씨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초를 씹어서 약성과 독성을 구별하는데 하루도 이런 두 가지의 독에 중독이 되었더라. 그때 차잎을 씹어서 해독제로 썼던 것이 처음으로 차를 그제 음용한 최초의 기록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기원을 쓰고 2장 그 차를 만들 때 쓰는 도구 그리고 3장은 차를 데릴 때 쓰는 기구 그리고 차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4장에는 차를 데릴 때 쓰는 지역마다 기구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나는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장 차를 데리는 방법, 차를 어떻게 해서 무슨 다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차가 맛있는 차를 데릴 수가 있다고. 6번째는 차를 마시는 방법, 마실 육지 해서 그리고 7째 장에는 아까 얘기한 옛날에 동진 때 누구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재 사항들을 7지4, 1사 해가지고 거기에 다 하고 해가지고 육지음에 보면은 6번째 장 차를 마시는 방법 해서 유구 선생이 뭐라 했냐면 차는 30%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갈용으로 먹고 70%는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라 했어요. 그래서 유구 선생이 얘기한 차 마시는 방법이 세월이 지나면서 명나라 중에로 와가지고 명나라 중에 그 당시에 왕양명이나 왕수인이가 발표한 양명 철학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는데 차 마시는 사람들이 양명 철학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차를 마시면서 심신수연하고 인격도야한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명나라 중엽에 차 마시는 풍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차를 조금 더 깊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발전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공부다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다법에서는 일상 다른 편하게 먹는
그런 생활 답보고 다른 것이 그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보여준 이 맹심 그리고 이 약심배 약심 청화잔. 근데 요건 청나라 때 모방한 거예요. 청나라 중엽에 그 약심배를 모방한 건데 이 약심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초기에 경덕진의 유명한 이 도자기 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건 여기다 전부 약심이가 귀하게 소장한 거다 해서 약심진장이라고 이렇게 낙관을 해서 후대에 남겼는데 이 약심이라는 사람이 이 잔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지금 이게 굉장히 두꺼운데 세 개를 합쳐도 하나처럼 돼요. 이 흙을 테토라고 하거든요. 테토의 얇기가 매미 날개처럼 얇고 가볍기가 구름처럼 가벼워. 그래서 바람에 휙 불면은 날아갈 정도로 찻잔이 얇고 가벼웠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냥 손으로만 주기만 해도 깨질 거 왜 이렇게 얇고 그렇게 만드느냐? 실제로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뭐랄까 이 차를 마시는데 깊이 연구했나 보면은 찻잔은 아무데나 그저 똑같은 그저 차 따라서 먹으면 되지 먹으면 이게 찻잔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찻잔을 입술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이런 청화백자잔, 우리 녹차잔 그런 잔들을 여러 가지 얇은 잔, 두꺼운 잔, 투박은 잔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차를 이렇게 딱 넣고 먹으려고 한번 음미하면 찻잔이 우리가 차를 먹으려면 찻잔이 제일 먼저 닿는 게 입술이거든요. 입술에 닿는 그 촉감이 얇으면 얇을수록 부드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그 차를 먹기 위해서 딱 찻잔에 부딪히는 순간에 좋은 느낌이 뇌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차가 좋은 차라는 여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담았는데 찻잔이 사기처럼 꺼끌꺼끌해. 그럼 참 이게 미간부터 찌푸러진다고. 그러면 뇌에 이건 싸구려 차. 그렇게 잘못 입력이 돼. 근데 찻잔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차를 한 잔 먹는데 이런 기물들을 왜냐면 이제 이 공부다에서는 자사오가 키가 이렇게 길쭉한 이런 자사오가 있는가 하면은 키가 이렇게 납작은 이런 자사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쭉한 것들은 우리 녹차, 우롱차 중에도 청향, 맑은 향 그런 향이 있는 향을 즐기는 차는 고가 높은 데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고가 높기 때문에 차입이 쫙 퍼지는 공간이 넓어서 차향이 잘 퍼져. 근데 이게 납작하면은 차향이 퍼지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차향이 차입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런 고가 높은 다과는 찻잔이 차탕 안에 향이 차탕으로 다 배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즐기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공부다에서는 우리가 일하는데 모든 차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녹차도 그러고 보이차도 그러고 우롱차도 그러고 좋은 차와 나쁜 차를 연하게 같이 내리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차를 진하게 농차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한 방울 그 혀끝에 딱 올리면은
바로 거기서 표가 나요. 좋은 차는 맛과 향이 나 있으면서 매끌매끌하고, 싸구려 차는 그저 맛과 향도 떨어지면서 꺼끌꺼끌해요. 혀끝이 그 머리 모래밭 걷는 것처럼 꺼끌꺼끌하게 그 뭐랄까 느껴지고, 좋은 차는 아미노산 감칠맛이 많기 때문에 매끌매끌하고 부드럽게 느껴요. 그게 연하게 밥차로 해서 연하게 차를 데리면 그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진하게 농차로 했을 때 그 차이가 바로 나요. 근데 유구 선생이 육지음에서 70%는 차의 깊은 맛을 나누듯이 나눌 품, 우리가 그 물건 좋고 나쁜 걸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걸 품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차와 이 차와 저 차의 그 맛과 향을 비교를 하면서 품을 하면서 먹으라 했어. 그게 이제 명란에서 와서 공부다법으로 발전하면서 말 그대로 품다의 최고 경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농차록에서는 차가 향이나 맛이 뭐랄까 퍼지면 안 돼. 그래서 납작하면 납작할수록 농차를 대는 데는 다관이 좋은 자. 그래서 맹신호가 특별히 이걸 배 모양 같다 해서 배 이자 이형호라고 해요. 근데 배 모양 같다 해서 이 이형호 중에 적은 걸 만드는 대가였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잔으로 2잔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게 펑퍼짐해 가지고 물 양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1인용이야. 근데 물로 오면 2잔 나오는데 차를 3분의 2 정도 넣으면은 딱 1잔 나와요. 그래서 명나라 중엽에 공부다 하는데, 야,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회를 하자.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회 소식을 내려오면 사람들이 와서 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이런 거 하나씩 호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지 차는 지가 우려먹어. 그걸 1인 품다, 가히 득신. 혼자서 1인 품다. 혼자서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다 보면 가히 뭔 말 할 수 있다. 차의 정신을 얻을 수 있다. 얻을 득. 그래서 득신한다. 그래서 차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조그마한 닭 위에다가 차를 3분의 2 정도 가득 넣고 진하게 우려서 마셔야 그 차의 원래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다 해서 명나라 중엽의 공부다법에서는 1인 품다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먹으면은 어우러지는 재미가 있다. 가히 취미가 있다. 그리고 셋이 먹으면은 가히 맛을 안다 했어. 등미. 그리고 7명이 넘으면은 차를 그냥 희사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차를 혼자 먹는 걸 가장 귀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조그마한 다관들이 여기 한 60cc 되거든요. 호두알 모양 정도. 근데 원래 이제 공부다법에서는 요보다 한 2배 반 정도 되는 160cc 정도 되는 그런 닭이, 그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닭이를 해맹신 하는 사람이 잘 만들어서 자사호는 맹신호를 으뜸으로 쳤어요. 그리고 차자는 약심이가 만든 청화백자잔. 그리고 이제 이 물탕관하고 화로는 차 한 잔 먹고 이제 하겠습니다. 9시 하는데
실습이야. 시음할 백계관이라는 차가요. 중국 무이산에 가면 암벽 사이에 차가 자란다 해서 바위암 해서 이제 무이산 바위에서 나오는 차다 해서 무이암차라고 그러는데, 무이암차가 무이산 암벽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차만 해도 종류가 1000가지가 넘어요. 그 뭐냐면은 차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 그 암반의 그 어떤 뭐랄까 성분이라든가 그런 게에 따라서 맛과 향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무이암차 종류가 1000가지나 넘는다는데, 그 많은 그 무이암차 중에 4가지 유명한 대표적인 암차, 그래서 무이 4대 명총이라고 하는데, 이 총은 무리총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4가지 그 차 중에 으뜸 가는 것이 그 유명한 대홍포, 그 다음에 그 이제 철라한이라 가지고 그 이제 그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시음할 백계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수금귀, 그 이제 뭐랄까 이제 금으로 만든 거북이가 형의 거북이 형태 같다 해서 수금귀라는 그런 차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이 암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예요. 그래서 이 공부다법에서는 물을 친구로, 불을 스승으로 삼고, 물과 불과 차와 사람이 서로 어울려져서 혼연일체 되기 위해서 온갖 정신을 쏟고 마치 공부하듯이 차를 행한다 해서 공부다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다법을 하는데 중요한 4가지 보배, 그래서 공부사보 해서 요게 그 맹신호, 그 다음에 약신배, 그 다음에 그 옥서외, 조산풍로, 이 4가지가 구비가 돼야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차에 가장 좋은 맛을 맛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다법이 발전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진한 농차를 그 으뜸으로 삼아요. 근데 이 진한 농차를 만들려면은 먼저 차를 가루를 바닥에다 깔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차를 드시다가 맨 차 봉다리 밑에 가면 가루가 나오거든. 근데 가루는 먹을 것이 없다가 다 버리는데, 그 가루가 진짜 그 차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차가 그 가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기회가 된 것이, 제가 1994년도에 이걸 들여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차를 못 알아보고 안 팔려가지고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 만약 이런 차를 지금 복건성 무이산에 가서 살려면은
웬만한 큰 돈을 주고는 손도 못 대는 귀한 차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루를 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에 거친 잎을 우리가 물을 부으면 가루는 가볍기 때문에 물을 붕 떠서 다 넘쳐버려요. 그래서 넘치지 말라고 그 가장 거친 잎으로 이제 덮어. 그리고 맨 위에는 중간 잎으로 차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 또 위에다 올리고. 근데 이게 지금 25년 된가? 25년? 25년 돼서 차잎들이 원래 이렇게 길쭉길쭉했어요, 많고. 근데 다 깨져가지고. 차는 지금 중국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큰 머그지 하나 나왔거나. 원래 첫 잔은 세 달을 해서 버리는 잔인데, 이 차가 워낙 귀한 차고 좋은 차라 버릴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백계관, 네. 백계관을 보면은 그 현령 아들을 그 고친 차가 이 백계관이에요. 이제 이렇게 진한 농차는 원샷 하라도 못해요. 워낙 독해가지고. 그래서 원샷 하시지 말고 한 방울을 혀 끝에 딱 올려놓고 시고 짜고 쓰고 떨고 달고 맛의 오미를 은밀히 한번 해보세요. 벌써 한 잔을 더 떨었나? 이거 아줌마 갖다 드리고 한 잔 드시고 이제 씻어 넣어놔. 한 25년 되다 보니까 원래 무의 암차에서는 암운이라 해서 바위 맛, 바위에서 나는 그 맛이 있거든요. 냄새가 암운이 있어야 되고 그제 맛과 향이 깊은 맛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는 한 25년 되다 보니까 위스키 발효될 때 나오는 발효향이 나와요. 아니 원샷 아니서 조금씩 들어갔어. 빈 잔을 문향을 한번 해보세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원래 이제 고급 차일수록 잔에 남는 여향이 오래 가요. 그래서 뭐 10분이 지나고 뭐 30분이 지나도 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와인을 먹을 때 그 비싼 와인일수록 바디 뭐 이렇게 빨갛게 남는 이게 잔에 그게 거지 뭐라고 하지 끈적끈적한 이게 남는 게 많잖아요. 차도 똑같아요. 고급 차일수록 이 잔에 그 남아 있는 그 뭐랄까 맛이 오래 가요. 찻잔이 식지 않고 따뜻할 때 그때는 차향이 나요. 근데 잔이 식어버리면은 좀 싸구려 차들은 향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고급 차들은 잔이 식고 10분이 가고 20분이 지나도
향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능력만 되면은 어디 가서 절대 속을 수 없는 게 차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장사꾼들이 맘 놓고 속여 먹는 거지. 이렇게 차탕 자체가 끈적끈적하다는 건 차가 가지고는 내한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싹이 막 나올 때는 가지고 나오는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이제 햇볕을 보면서 카페인과 카테킨 쓴 카페인과 카테킨 떫은 카테킨 성분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가지고 입이 점점 커지면서 6월 중순 지나면은 아미노산은 거의 없고 차입에 전부 카페인 오고 카테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5월 우리나라 6월 중순에 만든 대작이라고 있어. 그런 차들은 꺼끌꺼끌 오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 4월 20일 전에 아주 여린 입에는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 전에 우전차잎을 우리가 우려 먹으면은 매끈매끈한 감칠맛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입안에 느껴지는 차의 깊은 맛이 많고. 근데 그 차잎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입이 커지면서 쓰고 떫은 맛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차의 깊은 맛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린 잎은 여린 잎일수록 차가 가지고 있는 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먹을 때 느끼는 그 맛의 깊이가 굉장히 뭐죠 그 좀 다양하면서도 깊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차보다 더 좋은 그제 뭐죠 그 먹거리 음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차의 탕색을 한번 즐기고 그 다음에 코에다 대고 차의 향을 즐기고 그 다음에 한 방울 혀끝에 딱 올려놓고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달고 맛의 오미를 혀끝에서 입안에서 음미하다 보면은 이 천장 안에서 코로 올라가는 향이 있어요. 지금 느껴보세요. 지금 코로 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향을 즐기고 그 다음에 꼴꺽 생기고 나면 지금 입안이 달달하죠. 그걸 뒤후자 그제 운치운 후운이라고 하는데 혹은 목구녕 후 목구녕에서 올라오는 운치해서 목구멍 후 그제 다 비슷한 말인데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운치해서 후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또 쉽게 그제 표현하자면 돌아올 회 달감 단맛으로 돌아온다 해서 회감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지고 있는 내한 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맛들이 적으니까 그런 회감이 없어요. 근데 좋은 차일수록 그런 회감이 많은 거죠.
다음부터는 9시 넘으면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네. 딱 9시. 9시 10분씩. 이렇게 강한 차를 농차로 해서 진하게 드시면은 이제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고생하시지 말고 그 양주나 빼갈 같은 거 조금만 드시면은 그 소량의 그런 독한 술들은 위에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위를 따숩게 해주기 때문에. 잘 맡아보시면은 그저 위스키 같은 건 그저 그 뭐랄까 발효되는 그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차 봉다리 안에서 25년 동안 계속 발효되면서 그저 술 발효되는 그 향이 있어요. 제가 차장사를 하게 된 동기가 이 공부다 때문에 차장을 하거든요. 이제 대만 친구들이 중국에서 그때는 중국을 못 들어가는 때니까 홍콩 가서 여행권을 발로다 가지고 무이산까지 가서 좋은 차들을 구해오면은 이제 차에 미친 몇 명 대만 친구들이 있는데 저들끼리 먹어도 부족한데 재미로 외국 사람이 저를 그저 뭐랄까 꼭 불러요. 가서 보면은 제가 먹어볼 때는 그 맛이 다 똑같은데 뭐지 차가 이 차고 이 차 뭐 그냥 무엇이 어쩌고 뭐야 이 얘기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야 너도 이거 느끼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수금기나 철라와인이나 똑같고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모르겠다. 그때 저번에 됐더니
야 이 석두야 그 돌대가리 가지고 네가 공부해라 욕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완전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야 그제 대만은 10g도 팔고 20g도 팔고요. 이 비싼 차들은 그 뭐 이제 한 건 600g 사면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차들을 한 양씩만 주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조그마한 다가는 세 개를 딱 놓고 똑같은 양을 재서 딱 넣어놓고 이제 잔 세 개에서 이 차 조금 먹고 저 차 조금 먹고 이 차 조금 먹고. 왜냐면 이제 같이 차 먹고 즐기면서 가들이 이 차가 어디고 특성이 어쩌고 뭐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잠깐 한 몇 잔 먹은 것 같은데 날이 훤히 새버린다. 이게 차 속에서 내가 하룻밤을 노는 거예요. 네, 세상 만사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이 차고 저 차고 왜 다르지? 그런 혀 끝에 차 맛을 화두로 삼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렇게 황홀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짓을 하다 본 게 우리가 예술한답서 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술 먹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차 먹고 놀고 이렇게 재미하다 보면 밤을 새도 이렇게 즐겁고 환희심이 나고 그러는데 술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좋지만 그 다음날 끙끙 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싫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왜냐면 이제 좋은 차는 그 이제 다 비싸요. 근데 그 한 양씩 그 이제 30g씩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야 무슨 차 왔으니까 빨리 집밥을 하고 해가지고 가도 이제 차도 갈치고 해가지고 차 가지고 놀다 본 게 한국 들어와가지고 차 장사고 이제 유구 선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갈용으로 꿀꺽꿀꺽 이렇게 그렇게 먹었으면은 100년을 먹어도 이 차하고 저 차하고 차이가 뭔가를 몰라. 근데 이렇게 찐하고 우려서 눈 딱 감고 이 차 한 모금 먹고 물 한 잔 먹고 입안 씻어내고 이 차 한 번 먹고 또 이제 씻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만 그렇게 공부하면은요 차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지구사에 몇 명이나 되고 있어. 옛날에 이제 중국에 차 먹다가 마루라 전당포에 몇 개 오고 거지된 그 사람들 빼고는 봉황단총 차도 마셔야 되는데 언제 마셔? 자 이제 이 잔 드시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누구이시? 어차피 이게 조산 이게
그제 이 박물관급이니까 조심하세요. 무서워. 근데 너무 가벼워요. 이 진짜 가벼워. 아까 옥사에 점토로 만들어서 유약을 안고 도기로 만든 건데 얇기가 종이장처럼 얇아요. 사진 찍으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얇게 만들었냐? 공부다 그러는데 아까 그 조그마한 잔에다가 한 5잔 먹으면은 공부다에서 끝이에요. 욕심내서 한 7잔까지 먹는데 그렇게 그 물을 끓이는데 이 다도에서는 물 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입문반 때 물 2번째 끓였을 때 해안이 되었을 때 그때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매번 끓일 때마다 온도계를 우리가 넣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뚜껑에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야가 푸 하면서 물이 이제 막 끓으면 푸 하면서 저절로 2번째 끓을 때가 되면은 얘가 몇 번 움직인가 그것만 딱 계산하면은 바로 됐다 하고는 그때 행달을 하면 그 가장 좋은 물 끓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건 화로인데 옛날에는 숯을 완전히 그 백탄을 만들어서 이거 넣고 옥서 외 이 외라는 그 말은 복건성이나 광동성 사람들이 사투리로 물 탐관을 우리는 주전자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외라고 했어. 그래서 옥서라는 사람이 만든 외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전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는 이게 홍리로 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건 관이나 황실의 진공을 위해서 특별히 백토로 그제 홍로를 만든 거예요. 가지고 안에가 좁고 깊기 때문에 화력이 집중이 돼서 적은 수술 넣어도 물이 빨리 끓어요. 그래서 이게 당나라 송나라 때부터 조주 지방에 풍계라는 데가 있는데 조안 뭐랄까 이제 광동성 조안 풍계에서 만든 이게 홍로가 당나라 송나라 때 유명했던 게 이 홍로예요.